자, 원가회계라고 하는 분야, 관리회계라고 하는 분야 한번 각각 살펴보게 되면 이 원가회계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결국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제 추후에 관리계상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원가회계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원가회계에서는 이제 원가의 가장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원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원가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제 구체적인 원가계산 제도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업의 어떤 제조 형태 같은 것들로 봤었을 때 이제 제조 형태에 따르는 구분형을 보게 되면 개별원가 계산제도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제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뤄지게 되겠고 또 이러한 그 개별원가나 종합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 그래서 원가의 속성을 놓고 봤었을 때 생산하기 이전에 생산하기 이전에 기업이 추정을 하고 계획을 하는 사전원가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생산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사후원가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정사원가 계산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또 제품원가 범위로 봤었을 때 원가의 이 범위, 그러니까 제품원가죠. 예, 제품원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볼 거냐에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지 않는 뭐 다른 원가 시스템들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봤었을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나온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기업에서 원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원가 회사 과정은 여러 가지 토픽을 다룬다고 했습니다만 그중에 원가 회계하고 관리 회계에 상당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론적으로도 강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책으로만 보게 되면 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실무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중요한 테마에 관해서는 실무 현장에서 쓰이는 원가 시스템 아주 복잡한 케이스까지 가고 힘들겠지만 엑셀로 만들어진 원가 시스템에 관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그걸 또 해결해 보시고 컴퓨터를 가지고 해결해 보시고 하는 그런 실무 사례까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가 계산을 통해서 자공품이나 제품에 관해서도 원가 계산을 하고 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무제표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 계산의 결과가 어떻게 재무제표의 결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관리계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관리계적 측면. 그래서 이 관리계 시스템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사결정 대안 중에서 가장 기업에게 이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가장 기업에게 이로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사결정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초 회사가 이제 계획을 세웠다, 예산을 설정했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하고 난 다음 그 결과를 최초의 계획과 비교해 봄으로써 얼마만큼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과평가 이런 분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다루게 될 때 보통 이제 의사결정 분야는 크게 나눠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원가 관리사 과정이 실무 강의가 되기 때문에 지극히 이론적인 분야는 좀 배제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보통 이제 단기 의사결정과 그리고 장기 의사결정 분야로 나눠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단기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느냐 몇몇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대표적으로 CBP 분석 같은 거 여러분 손익분기점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포함한 기업의 원가 구조를 감안을 했었을 때